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유부남입니다. 전 직장에서 선후배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로 결혼까지 할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상선암으로 아프면서 아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소득도 없고 암 환자인 저를 아내가 버려도 이해하고 웃으면서 보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전부를 저에게 주면서 치료비에 보태 쓰고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암 환자였지만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암수술 및 항암 치료도 이겨내었고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로 몸이 많이 지쳐있고 저도 암은 나았지만 건강한 편은 아니었기에 아이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도 평균보다 작아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심장 소리나 다른 부분들을 볼 때 평균보다 작은 아이일 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있다가 저희 부부에게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던 아내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혼잘 및 타혈을 하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고 양가 부모님들 모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아내와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하늘에 보내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아내에게 아이는 가슴에 묻어두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특히 처녀 때 뿌리고 다니던 향수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동호회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3일간 여행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있던 중이었기에 괜한 분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캐리어 산다고 했을 때 이상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 구경도 시켜달라고 하였더니 그냥 펜션에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놀았다면서 별다른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다녀온 건데 결혼한 아줌마들끼리 가서 무슨 사진을 찍겠냐면서 사진이 딱히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감 없는 눈빛과 행동에 확신이 들었고 아내가 자는 동안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내 말대로 결혼한 아줌마들과 강원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같이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호텔방에서 뜨거운 순간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고받은 메신저를 보니 그 안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몸에
대화와 수위가 높은 드립이 넘쳐났고, 요번 제주도 여행이 그들의 첫 미래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모르는 척하며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옆을 지켜줬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죗값으로 1년 동안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특히 아내가 늦거나 회사 핑계로 외박을 할 때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와 나는 각방을 쓰고 있었고 주말에도 별다른 대화와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거의 같은 하숙집에 사는 하숙생들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내 폰에는 내연남과 외도 중이었고 이제는 아내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및 재산 분할을 반반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이것들이 전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각방 쓰고 대화도 없고 부부관계도 안 해준다고 어린애처럼 이혼을 빌미 삼아 압박하는 거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제가 이혼 접수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제 말뜻을 한 번에 다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여행이 회사 동호회에서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라면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은데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잘 못했다면서 다 정리하고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아내에게 정말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묻자 진짜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앞집으로 이사온 내연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더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사와서 인사하고 요즘 시대의 떡까지 주길래 좋은 사람이 이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핸드폰 사진첩에 봤던 내연남이었습니다. 내연남이 바로 앞집으로 이사까지 올 정도면 정리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울고불고 빌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그랬다면서 다 정리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는 가게에서 지내면서 간간히 아내와 연락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 정리했다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외도를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아내를 볼 때마다 외도의 사진들과 증거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망설여지고 고민하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